디자인. 디자인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기술 중에 하나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웹 디자인 쪽을 추천한다. 웹 디자인을 배워두면 PPT, 썸네일, 인스타그램, 블로그,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등 음,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이라면 웹 디자인 학원에 다닌 후에 크몽 등 재능 플랫폼을 통해서 몇 개의 상품을 팔면서 전문성을 키웠을 것이다. 디자인을 한번 배워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실제로 내 무자본 창업 강의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디자인으로 대박을 냈다.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20대가 무자본 창업 이론을 따라서 해서 이제는 월 3천만 원 수준을 순수익을 거두고 있다. 금홍 2020년 대상을 얻은 그리다라는 업체다. 또 다른 사례로 스티커를 팔며 힘겹게 사업을 하던 25살의 여성이 있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당신은 디자인 실력이 있으니 로고 회사를 창업해봐라 하고 알려줬다. 그녀는 로고 회사를 창업해 1년 만에 15명이 넘는 직원과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들었다. 헤루라는 업체다. 이외에도 종종 내가 운영하는 카펫와 바에 찾아와 로고 사업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20대들이 많다. 왜 디자인 업계에는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올까? 본격적인 사업가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 분야이며 디자이너들은 내구조상 대다수가 사업 성향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 실력과 사업 수완만 있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전형적인 B레벨 세계 무기가 통하는 시장이다. 동영상 편집 기술은 영상 편집 기술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 역시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2, 3일 정도만 편집 앱을 통해서 가볍게 경험해 보아도 좋다. 나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으로 간단히 편집을 해보면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1, 2주 정도 단기 속성으로 배워보는 것도 좋다. 좀 더 확실하게 익히려면 스스로 유튜브를 운영해 보거나 지인의 유튜브를 돕는 것도 방법이다. 나중에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 일요일에 점심 먹고 2시간만 공부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딱 3일만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편집에 대한 감을 잡았고 대행을 맡을 때도 디테일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청이라는 유튜브가 대박이 났다. 4. PDF 책 제작과 판매. 최근 들어서 PDF 책 제작 붐이 일고 있다. 나의 회사인 푸드프에서는 29만원짜리 책을 판매해서 매월 5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지금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총 6건을 판매하고 있다. 29만원짜리 책 6건이 하루에 2권씩 팔리면 어떻게 될까? 한 달에 평균 9천만원의 순수익이 남게 된다. 초사고 글쓰기라는 PDF 책은 하루 만에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론 누구나 이렇게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판매하면 정가 15,000원의 10%인 1,500원이 작가에게 들어간다. 무명 작가라면 인쇄율은 더 낮아진다. 그러나 PDF 책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1만원짜리를 하루에 10건만 팔아도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생기게 된다. 할 경우 1만원짜리를 하루에 10건만 팔아도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누구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수익률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최근 PDF 책 판매와 구매가 유행하고 있는데 홍보와 결제가 무척 불편한 상황이었다.
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PDF 책 플랫폼 푸드풀을 만들었다. 이 역시 오목 이론과 타이탄의 도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프로그래밍. 내가 가장 한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도 몇 개월이라도 배워볼까 생각했을 정도다. 프로그래밍은 타이탄의 도구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무기다. 구독자 모임에 가면은 20대 초반인데 매달 수천만 원의 순수 이익을 얻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21세기 신흥 부자들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시가총액 최고 수준의 신흥 기업들은 모두 IT 기반 기업들이다. 창업자들은 모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무한 복제 덕분이다. 제조업에는 원자재 구매, 재고 관리, 직원 관리, 생산 관리 등 수많은 문제가 영원히 계속된다. 제품이 별로라면 물리적인 리콜도 해야 하고 판매가 늘어도 앞의 과정들이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어렵다. 하지만 IT 사업의 경우에 이 모든 단점이 사라진다. 게임 산업이나 핀테크 산업이 보여주는 놀라운 수익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금 글을 쓰면서 결심했다. 코딩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타이탄의 도구를 하나 더 모아볼 생각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기급 무기들에 대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나라면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앱을 설치하고 단기 속성 과외를 한번 받으러 갈 것 같다. 하루 강의도 좋고 주 1회 4주간 진행되는 교육도 좋다. 혹은 네이버 카페 황금 지식이와 관련된 스터디를 모집해 보는 것도 좋다. 한번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해보자 이 말이죠. 자, 메타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선리자들의 전유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이다. 자아로 인해서 대부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결국 본성이 휘둘리며 운명의 흐름대로 사는 결과다. 이번에서는 역행자들의 지식 중에서 가장 핵심인 메타인지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꽤 많이 접했을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이 개념이 왜 갑자기 유행을 타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말만 많지 사실 이걸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도 드물고 무엇보다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개념과 중요성이 막 소개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연봉 1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누군가는 난 연봉 2억은 받아야 하는데 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난 5천이면 되는데 가분하게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이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 내게 이 정도가 맞아 라고 판단한다면 좋은 메타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좀 묘한 능력이다. 수학이나 암기나 운동 등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그 어떤 지능보다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획득하기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높은 지능, 자의식 해체, 유전자 오작동 피하기,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 분석력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바로 역행자가 가진 능력들이다.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무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생각하는 메타인지란 이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굳이 애써서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엉뚱한 데에 헛힘 쓸 일도 없다. 훌륭한 운동선수 옆에 좋은 코치가 붙어 있듯이 본인에게 부족한 점들을 착착 찾아서 연마하는 데 인생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정반대다. 나는 이미 다 알아 하며 착각하거나 난 해도 안 돼 라며 스스로 과소평가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더닝 크루커
효과다. 높다. 자신감. 멍청함. 피크. 치크. 좌절 늪에 빠진 단계에서 이제 안정적인 깨달음의 고행길을 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자신만만한 반면에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현상을 말한다. 나도 20대 중반까지는 메타 인지력이 많이 낮았다.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어느 정도 메타 인지력이 갖춰졌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니 망하거나 사업을 빼앗겼던 것이다. 극도의 고난을 넘어 30살이 되어서는 메타 인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실수가 사라졌고 그의 모든 의사결정이 옳았다. 내 경우처럼 메타 인지는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메타 인지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봤지만 메타 인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은 너무 모호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해 볼까 한다. 메타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또 책 읽기냐? 할 테니 짧게만 말하겠다.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확실히 지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 수준을 알게 된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봉우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 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독서이다.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 책을 안 읽는 경우에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다. 그런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어리석고 아무런 성취도 이뤄내지 못한다. 겸손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의 상상 속에서 나는 똑똑해라고 무한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행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책을 읽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정도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같은 망상이 드는 것이다. 책만 수천 권 읽은 헛똑똑이들이 탄생하는 이유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트렌드 책을 읽고 생기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초기에는 모든 지식을 흡수하여 자신만만한 상태가 된다. 당연히 대부분 실패한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를 알게 된다. 이때 이 청격은 메타 인지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서 21살에 처음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황당한 목표를 세웠다. 모든 과목이 5, 6등급인 상황에서 서울대 사회과학에 들어간다는 목표였다. 몇 달 동안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내가 최고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결과에 뭐 아는 대로 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은 채 혼자 운동하는 것과 같다.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사업은 내 판단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다. 철학을 배우며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게 안 돼서 무척 답답했다. 아무리 토론을 진지하게 해도 상대가 큰 소리를 치면서 방어 기제를 펼치면은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고 심판도 없었다. TV에서 100분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누가 이긴 거야 싶을 때도 많았다. 심리학이나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 서로 우기고 정신 승리를 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사업은 다르다. A라는 아이템으로 B라는 마케팅을 하면은 1억이 벌릴 거야. 이 생각이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내가 예상한 게 정말 맞는지 현실의 결과로 드러난다. 결과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메타 인지력이 상승한다. 현실의 사업은 내 생각이 망상인지 아닌지 준엄하게 판정해 준다. 꼭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본인이 어떤 시험에 도전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예측해 보라는 것이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시험에 100% 합격할 거라 장담했는데 실패했다면 시험 준비 과정에 뭐가 잘못했는지 점검하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주변 사람들이 알리고
목표 달성을 향해서 정진한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든 실패했든 실제 결과가 나오는 일을 실행해 보면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된다. 책과 인터넷에 나온 메타인지 높이는 법 따위는 잊어라. 직접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지하면서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 단순히 책에만 빠져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